하미셀이 어제 시장 대비해가지고 오후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뭐 저희는 매수 진입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오르고 혹은 조금 빠진다고 해서 크게 일시일비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단에서 비중을 키울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크게 막 동요될 거는 전략에 수정을 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미셀은 사실상 매도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걱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돈이 한번 들어오는 건 좀 시원하게 확인이 되었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관심 종목에 이 세 가지는 넣어두세요. 관심 종목에 이 세 가지는 넣어두세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가격과 자리를 주었을 때 단기 매매를 들어간다고 하면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립니다. 기간은 11월까지, 11월 말까지 저희가 최근에 만든 현금을 투입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는 반도체와 AI 중심으로 포트를 꾸려서 꽤나 훌륭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 다음 테마를 비교적 조용할 때 선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유 종목을 지금 다 정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보유 종목은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대부분 다 큰 수익권이고 일부 비중은 현금화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점대로 반도체 장세는 저희가 끝까지 빨아먹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빨아먹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매집할 테마군은 무엇이냐?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본격적으로 10월 17일 금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65%, 나스닥 종합 0.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까지 0.63% 하락이고요. 이제 분봉상 흐름을 좀 보면 사실 개장 직후에는 상승폭을 키워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보였는데 전형적인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강세를 보인 이유라고 하면은 최근 분위기에 이어서 TSMC의 호실적이 AI의 수요를 다시 한번 입증시켜준 부분에 대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하락한 이유라고 하면은 지역은행의 부실대출 논란이 좀 다시 한번 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증시의 전반적인 투심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한 2년 내지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예전에 SVB 사태라고 해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를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당시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고객들의 예금이 막 급증을 했었는데, 이거를 은행에서 대출로 돌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장기채나 MBS 위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우리 너무 손실이 크다, 더불어서 고객들이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쉽게 빼주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진 난항, 파산 관련된 우려가 있었던 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와 뭐 꼭 같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는 빌려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적과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회계상 손실로 처리가 되어 있고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은행들의 자금난 우려, 그리고 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이 최근에 은행들의 준비금을 언급했었고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해서 언급이 된 직후에 지금 제기된 논란이기 때문에 더 시선이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리스크다 보니까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타국 화폐가 좀 더 안전자산으로서 어제는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긴 보였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긴축에 대해서도 그렇고 트럼프의 관세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함께 접목시켜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립니다. 기간은 11월까지, 11월 말까지 저희가 최근에 만든 현금을 투입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는 반도체와 AI 중심으로 포트를 꾸려서 꽤나 훌륭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 다음 테마를 비교적 조용할 때 선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유 종목을 지금 다 정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보유 종목은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대부분 다 큰 수익권이고 일부 비중은 현금화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점대로 반도체 장세는 저희가 끝까지 빨아먹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빨아먹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매집할 테마군은 무엇이냐?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로봇. 시장이 좋아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반도체에서의 수급 이동이 분명하게 확인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이제 기존에 없던 제품, 그런 제품의 양산, 그리고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에 대해서 가장 제격인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은 결국 AI에서 파생되는 내용을 가진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하면 중소형주 위주의 급등락이 아니라 대형주가 이제 시세를 뽐내기 시작했다. 이 포인트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너지. AI 중심 장세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필수 요소로 꼽히는 전력 관련 테마. 당연히 우리가 시장의 순환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일 전력 테마의 수급이 꽤나 강했음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에너지나 ESS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시 정책과 관련된 테마입니다. 시장은 사실 계속해서 저는 우상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3차 상법 개정안이 분명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취매가 한 종목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딱 한 개의 테마를 찝어가지고 그 테마에만 현금을 몰빵해둘 수는 없어요. 리스크도 크고 객관적으로 반도체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경향이 있었지만 반도체만한 파이를 가진 테마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개 업종, 한 개 섹터가 아니라 시장 전체, 시장이 좋아하는 동력에 대한 순환매를 전체를 먹을 생각으로 포트를 꾸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0월 1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보유 종목들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미셀이 어제 시장 대비해가지고 오후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저희는 매수 진입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오르고 혹은 조금 빠진다고 해서 크게 일시일비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단에서 비중을 키울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크게 막 동요될 거는 전략에 수정을 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미셀은 사실상 매도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걱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돈이 한번 들어오는 건 좀 시원하게 확인이 되었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리노공업은 어제 저희가 절반 매도를 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계속 이런 자리에서의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한 번 더 시도하려고 하는 건지 5일선은 그래도 지켜주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네요. 여기서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돌파 후 정고점까지, 신고가 부근까지의 그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걸 거고, 눌린다고 하면은 좀 더 차분하게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면 될 거고, 이미 저희는 어제 절반 수익 실현을 10% 위에서 해두었기 때문에 전혀 부담도 문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와, 한미반도체 안 빠지네. 제가 문득 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를 주식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시가총액 13조 14조짜리가 지금 50% 가까이 올랐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걸 어떻게 주식으로 분석을 합니까? 근데 이제 하나 좀 보자고 하면은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건 필연적이에요. 되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사실 증시의 대장주들 흐름을 보면은,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것들 보면은 조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분봉상 조정이 잠깐 나오고 버티다가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보이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런 과정인 건가 싶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김칫국일 수도 있어요. 김칫국이 맞을 거고. 그래서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보통 이런 급등주들이라고 하면은 3일선이든 5일선이든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지반등을 쭉 보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 혹은 매도 물량이 나와도 매수 물량이 계속 잡아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변동성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니까 이평선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캔들이 이평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캔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50% 수익률 확인되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급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는 현금 확보를 분명하게 한번 해두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을 좀 더 차분하게 잘 지켜볼게요. 지금 우리가 증시에 수급이 들어오는 재료의 공통점이 결국은 AI에서 파생되는 내용이잖아요. AI는 시대의 변화고 시대의 흐름이야. 근데 이 AI를 위해서 반도체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의 기술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해. 자, 지금 증시 대장주의 조건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그렇기에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불이 붙은 경향이 있죠. 이뿐일까요? 아니죠. 답지는 나와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전력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도 맞아. 지금 뭐 어디는 친환경, 어디는 원전이라고 하지만 이제 또 나오고 있는 분석들을 보면 AI의 버블론이 있었지만 AI 버블론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AI 수요가 탄탄하다는 게 그 이상으로 탄탄하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에 전력도 이제 한쪽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기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에 이어가지고 저장장치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순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럼 그 AI가 어디에 쓰일 건데 단순하게 뭐 챗 GPT 같은 챗봇들에만 쓰일 거야?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아니지. AI 개발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아하고 있는 재료를 다 가졌어. 시장에서 없던 게 출시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입증되면서 양산을 더 많이 하고 신제품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또 관련된 대기업의 투자, 정부의 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산업의 사이클의 성장기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분명한 테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생되는 내용을 가지고 증시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공통점을 가진 테마 위주로 수급이 도는지는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답지 안에서 놀아도 하반기 분명하게 좀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보세요. 지수가 무언가가 버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사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상승 종목은 약 500개고 하락 종목은 약 2000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지금 증시를 버티게 하고 있는 거냐를 본다고 하면은 뭐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버티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현대차의 상승이 버티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외 종목들은 다 사실상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저는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관심 종목에 이 세 가지는 넣어두세요. 관심 종목에 이 세 가지는 넣어두세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가격과 자리를 주었을 때 단기 매매를 들어간다고 하면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최근에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이 꽤나 많이 갈렸잖아요. 코스피는 많이 가는데 코스닥은 떨어지거나 보합 혹은 조금만 오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만간 키 맞추기를 진행한다. 조만간 코스닥이 쭉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맞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지금 증시의 수급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빨아먹던 게 다른 수급으로 분산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딜로만 움직이고 있냐? 대형주끼리만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차가 되었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모멘텀을 가진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겠죠. 물론 이 테마 안에 스몰캡들도 있죠. 급등은 스몰캡들이 더 많이 나오죠. 하지만 반대로 급락도 더 많이 나오고 시가총액이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올라갔냐라는 걸 봤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테마주들보다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훨씬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이 구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수급은 언제 중소형주로 들어오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코스닥 매집할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결국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트리거가 생겨나야 코스닥 장세가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이오 장세에 대한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뭐 S모든 아이디위크든 일정에 대한 내용들에 이어서 연준이 유동성에 대한 제한을 풀려고 하는 내용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들끼리의 순환을 생각해 본다고 해도 바이오에 대한 장세를 당연히 노려볼 수 있을 거고 뭐 알테오젠이 지금 이렇게 가듯이 그래서 연내 바이오 장세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리가켄 바이오, 뭐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다 동일한 시간대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테마 수급을 가지고 동시에 저 시간대를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한 시간이고 SK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수급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점점. 이게 지금 우리가 수급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예요. 반도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리고 반도체를 끝까지 먹을 자신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한미 50%, 리노 9% 수익권이듯이
근데 반도체가 증시를 견인시키는 그 비중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주, 지지난주와 대비해서.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매집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취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반도체를 놓치신 분들도 전혀 아쉬워하거나 뭐 걱정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실 게 없는 게 지금 잘 오신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매수를 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할 때고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할 때입니다. 저희는 상승장 속에서 오히려 매수 안 해요. 매도하지. 그리고 증시가 빠지든 횡보를 보이든 그때 매수하지. 상승장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매도할 때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